네,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2022년 제2회 기사 기출문제, 자동차 정비기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자, 올해 2022년도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요. 자, 제1과목, 예, 일반 기계공학부터 시작해 볼까요? 1번, 자, 유압기계 요소에서 길이가 단면 치수에 비해서 비교적 긴 죘구를 의미하는 용어. 그러니까는 길이가, 그러니까 단면 치수에 비해서 여기는 단면보다 길이가 긴 어떤 조임구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죠? 길이가 길다. 음, 이런 것들을 뭐 어떤 용어에 해당하느냐. 뭐 용어를 뭐 알아보는 그런 문제인데, 자, 램, 초크, 오리피스, 스풀, 이렇게 한 네 가지 종류가 나왔는데요. 뭐 우리가 흔하게 봤던 문제는 아니지만 기계공학에서는 유압장치에서는 많이들 쓰는 용어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램이라는 거 하는 것을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해설을 해드리면, 자, 유압기 또는 유압 탱크 등에서 실린더 속을 왕복하는 플런저 모양의 원통을 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유압 장치에서 우리가 피스톤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피스톤보다는 조금 더 긴 거, 이런 거를 이제 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왕복 운동하면서 압력을 유발시키는 것들. 자, 두 번째는 초크라는 것이 있어요. 초크. 이 초크가 바로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면적보다는 길이가 길면서 압력을 다운시키는 거죠. 압력을 다운시키는 거.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옛날 기화기 방식에서 시동 걸 적에 뭐 초크를 작동시켜서 시동을 걸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그 벤츄리 기관 같은 이런 부위에 여기 오일이 이렇게 있으면, 엔진에서 나오는 뭐 이렇게 흡입력 가지고, 진공력이죠? 흡입력 있을 적에 처음에 시동을 걸 적에 요 위에 이렇게 밸브 장치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동을 걸 적에는 요 친구가 이렇게 누워지면서 요 윗부분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공기를 빨아들일 적에 여기가 진공이 생기기 때문에 연료의 일부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이러한 친구들을 우리가 초크 밸브다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초크 밸브다. 마찬가지로 뭐 이 단면적보다는 긴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내부의 압력을 다운시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초크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은 뭐 흔하게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이번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오리피스라는 것이 있어요. 오리피스는 뭐 이렇게 단면적에 비해서, 네, 단면적에 비해서 물이 통과를 할 적에 요 면에 이렇게 막을 형성해 놓고 작은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를 통과하면은 압력이 다운이 되면서 뭐 기화를 시킬 수 있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압력을 다운시키는 거죠. 그래서 물의 흐름을 측정하고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수조의 벽이나 바닥에 구멍을 뚫어 물을 흘려보내는 유출구, 그러는데 꼭 벽이나 바닥이 아니더라도 이 통로의 상황에서 이렇게 물의 유량을 이렇게 조절함으로 인해서 기압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은 오리피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스풀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원통형의 미끄럼, 그러니까 원통형으로 된 상황에서 여기다가 여러 개의 이렇게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좌측 우측으로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어떤 유압의 흐름을 제어하는, 그죠? 유체의 흐름을 제어해 주는, 지금은 못 나가겠지만 얘가 뒤로 밀리면은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요런 밸브들을 우리가 스풀 밸브다. 우리 자동 변속기에서는 그 운전자 매뉴얼 밸브가 바로 이 스풀 밸브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일반 유압 장치의 기계 요소에 대한 정의를 묻는 문제였고요. 두 번째, 자, 그림과 같은 균일 분포 하중에 작용하는 보호의 최대 처짐량을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균일 분포에서의 최대 처짐량. 야, 이거는 뭐 공식을 유도하기보다는 공식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짐량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F8부의 처짐량 공식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예. 그래서 W는 하중이고요. 여기에 뭐 W가 있겠죠. W 하중, W가 여기 하중이고 길이가 있고 그 다음에 세로탄성계수, 세로탄성계수와 단면 2차 모멘트를 곱한 것. 그래서 8분의 2 i분의 WLF4 예, 요 공식을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자, 지름이, 그래서 지름이 10mm 있어요. 자, 지름이, 10mm래요. 10mm. 100mm죠? 지름이? 지름이 100mm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지름이 D가 100이고, 이때 유압 실린더의 이론 송출량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피스톤을 더 가지고 피스톤을 밀어내면은 이쪽으로 나가는.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론적이라고 그랬어요. 이론적의 송출량은 약 830cm/s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추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옆으로 미는 힘을 우리가 추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추력, 미는 힘이 F가 3kg 포스일 때 이 유압 실린더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몇 cm/m입니까? 세크입니까? 이런 얘기죠. 단 용적 펌프의 용적 효율은 90%이다. 자, 이 얘기를 잘 보시면, 자, 유량을 계산하는 공식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유량 곱하기 실린더의 이 면적, 여기에 있는 단면적 A죠? 단면적을 집어넣고 피스톤의 속도, 이때의 실린더의 속도를 곱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유량을 계산할 수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 친구의 그 효율이, 용적 효율이 90%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론은 830인데 실제로는 90이다. 그러면 실제 유량을 계산해 보면은 여기다가 유량에다가 그 90%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이 펌프에 실제 송출되는 양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단면적 있죠. 4분의 파이의 10의 자승으로 단면적을 계산하고 속도를 이제 곱하면 이 유량이 나올 건데, 실제 유량이 나올 건데, 따라서 속도를 놓고 나머지를 이항시키면은 이항시켜서 계산해 보면 4분의 파이 곱하기 10의 자승분의 830 곱하기 0.9 했더니 9.51cm/s 초당 9.51cm의 속도를 갖고 움직였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론 송출량과 용적 효율이라는 친구를 고려해서 계산을 해야만 된다. 그 다음에 유량이라는 것은 어떤 실린더에서 나오는 유량이라는 것은 단면적 곱하기 속도, 그때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계산을 접근하셔야 풀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코일의 유효 권수가 12, 코일의 평균 지름이 40cm, 소선 지름 D가 6인 압축 코일 스프링에 약 30N의 외력이 작용할 때 변이량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 코일의 전단 탄성계수는 8 곱하기 10의 3승 뉴턴 퍼 밀리미터 자승이다. 자, 여러분들 이 기사 문제는 이 코일 스프링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코일 스프링에 대한 문제 중에 또 하나의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코일 스프링에 관련된 문제는 귀찮아하지 마시고 모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코일 스프링은 코일을 이렇게 감았다라고 봤을 때, 그죠? 코일을 이렇게 여러 번 감았다 했을 적에 요 지름은 이제 소선이고요. 소선 지름이고, 자, 여기와 여기의 지름은 평균 지름이죠. 코일의 평균 지름. 그 다음에는 뭐 권수 몇 번 감았냐가 이제 권수에 해당이 되죠. 요런 이제 그 요건을 가지고 코일 스프링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처짐,
콜스프링이 얼마큼 처지느냐라는 공식인데 이것도 공식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처짐은 탄성계수분의 소선 지름의 3승분의 8NT3의 P 이런 공식을 이용을 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유도는 하지는 않고요. 지금 공식을 먼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유도하라 이런 공식은 없고 공식을 이용해 보서 풀어보세요 하는 문제이니까요. 그래서 8 곱하기 여기 소선의 지름은 평균 지름은 12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름이 40이었고 단위가 다 밀리미터로 줬기 때문에 단위 환산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외력은 30 뉴턴. 그 다음에 8 곱하기 8이 왜 나왔습니까? 요것이 전탄성 계수죠. G에 해당하는 전단 탄성 계수이고요. 소선 지름이 6의 4승이니까 이거를 계산하면 약 17.77 이렇게 나오죠. 대략 17.78 정도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기사 준비하실 적에는 이 어려운 그 문제의 난이도를 선정을 할 적에 반드시 코일에 관련된 문제 꼭 나온다는 거, 콜스프링에 관련된 문제 꼭 나온다는 거, 네, 요거 한번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갈까요? 자, 5번이, 네. 야, 이건 또 이렇게 많아요. 자, 철강 시험편을 오스텐라이트화한 후 시험편의 한쪽 끝에 물을 분사해서 퀸칭하는 표준 시험법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을 분사해서 경화시키는 뭐 표준 시험법은 이런 것들인데 요게 이제 경화 방식에서 뭐 이렇게 붕화라는 것도 있고 복탄, 조미니, 마르에징 뭐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 본문에서는 이런 내용까지는 다 설명드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그 기사 문제들을 보니까 그 본문에서 나오는 것 외에도 좀 디테일하게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관련된 문제를 풀어봄으로 있어 우리가 익혀가면 좋겠죠. 자, 붕화라는 용어 한번 보겠습니다. 붕화가 붕소를 이게 붕화가 붕소하고 어떤 화합을 시키는 건가 보죠. 붕소를 강의 표면에 붕소면 요거죠. 붕소를 강의 표면에 확산시켜서 내마모성이나 피막을 만드는 조작 이런 것들을 붕화 처리라고 합니다. 붕소를 이용해서 표면을 정화시키는 것 이거를 붕화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복탄이라는 것도 있네요. 탄 그러면 뭐 탄소 뭐 이런 게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래서 복탄은 열처리 그 외의 열간 가공에 의해 표면 탈탄한 것을 탄소를 제거시킨 것을 가스 침탄에 의해 표면의 탄소량을 생지의 탄소 프로테이지로 복귀시키는 것. 이게 열에 의해서 없어진 탄소를 다시 복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귀시킨다 해서 복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 다음에 복탄시키는 열 처리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이 되니까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민이라는 것이 있네요. 도미니는 또 어떤 겁니까? 강의 담금질성을 조사하는 실험했어요. 여기 있네. 강의 담금질성을 조사하는 실험. 일단 담금질법으로 한다. 직경 25mm, 길이가 10mm인 환봉 시험편을 규격도 있네. 네. 이런 거를 오스테나이트화 한 후, 그러니까 온도를 오스테나이트까지 올린다는 얘기죠. 그 끝부분에서 1단이라는 거는 끝부분이겠죠. 분수 냉각한다. 이렇게 물을 분사한다는 얘기죠. 물을 한다는 게 분수. 그러면 얘하고 요거랑 매치가 시키겠네요. 요거랑 매치가 되겠네요. 그죠? 당근질을 맞춘 시험편의 양측면을 약 0.4mm 연마하고 당근질단에서 16분의 1인치 간격으로 16분의 1인치 간격으로 경도를 측정을 해서 경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로 그 강제의 당금질성을 판정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당금질성을 그죠? 예, 그런 얘기를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